저희가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실 때 그 분위기를 잊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오히려 더 희망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계획까지 잡으셨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라는 것은 그 당시는 저도 솔직히 탄핵을 놓고 과연 이런 경제 공동체나 이런 새로운 이론이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경제 공동체보다도 뭐 아들 관련 비리, 형님 관련 비리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탄핵이 안 됐었는데 이게 탄핵돼야 되는 것이냐 설왕설래 했지만은 이거는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박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런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점에 또는 탄핵 심판 결과 나온 시점에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탄핵되시고 한 2, 3주 있다가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상 그런 뭐 선동적인 행위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그러면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도 결국에는 경선 절차가 한 달 남짓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동안에 계속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권력을 상실한 것 이후에 다음 권력을 뽑는 기간 중에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사실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붙으면서 서로 감옥 보내기 경쟁을 해가지고 참 정책은 사라진 대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대선이 그런 형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을 로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불행한 선거 결과를 갖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좀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 관저로 이제 탄핵 인용된 시점부터 관저에서 벗어나게 되지만은 사저에서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오는 걸 거부하는 형태로 본인의 선호를 밝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만약에 뭐 대선이 있은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전당대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게 저희가 심각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요. 지금 이제 동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이라는 건 특히 이런 내란 재판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1심이 2, 3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미결인 상태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피선거권은 물론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5년간인가 제약되지만은 정치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구속 상태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다시 들어가면 아까 그 수사기관 간의 갈등이 정말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빨리 사퇴하라고 제가 종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부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를 이끌어가고 싶어도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한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 비호감도는 제가 동탄 선거 뛰기 전에는 제가 1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의미가 예전에는 바른미래당 시절에 안철수 대표가 1등 하셨던 적도 있고요. 그 의미는 우선 기본적으로 양당에서 비토를 하는 3당 위치에서 그 비호감도 저는 불리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은 과거에 제가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혁해야 된다 얘기한 게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최근에 서울 지하철 관련 기사를 보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징병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일부 직군에 대해 가지고 뭐 경찰이나 소방에 가시는 여성분부터 해가지고 징병을 시도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 말도 안 된다 얘기했는데 대만에서도 지금 비슷한 문제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꼭 미래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갈라치기, 혐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요. 그런 거 굴하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50대, 60대 이상의 그런 다른 문화 속에 사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주장이 먹힐지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20대, 30대한테 가가지고 젠더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50대, 60대 문법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젠더 문제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했을 때 다들 뭐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동덕여대 폭동 사태 이런 걸 보면요. 그 위험성은 원래 있었고 거기에 아무도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경고음을 계속 내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가서 욕먹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하시는 분들 정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탄핵에 찬성했다가 또 갑자기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 저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러지더라도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당시 이제 22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명태균 씨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가 그 정확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제가 무슨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를 소개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제 드러난 것도 아니죠. 김영선 의원이 소개시켜준 것이고 저는 그와 무관했던 것으로. 자,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전할 때 메신저로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실 쪽에다 뭘 전달할 때가 있을 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희 비서관한테 연락해가지고 소통했던 이력이 다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2022년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잘 모르셨겠지만 그때 젊은 보수들이 많이 이제 국민의힘에 참여해서 사실 연합전선을 이뤘던 것은 과거의 전통적 보수와 지금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친보수가 결합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앉아있는 이제 의자 다리 자르고 저렇게 되신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이런 신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유를 지향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냐 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다분히 전체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정책의 결에 있어서는 조금 왼쪽 성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의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의 공간을 만들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보수적인 성향이 갖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진짜 신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분권, 나눠주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득권이 없어진 세상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당대표 할 때 저에게 주어진 중앙집권적 권력들, 제가 원래 공천권이 있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시험 봐서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겠다 제가 했던 거, 제 공천권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 외에도 제가 대변인이든 뭐든 임명권 같은 게 있는데, 자 그럼 실력 있는 사람 다 와가지고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당의 대변인을 하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실력주의 얘기하고 이 정도의 새로운 철학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데칼코마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체주의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 하고 싶은 거 호소인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될 리가 없다 봅니다. 사실 앞서 이제 연대 같은 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일단 현실적으로 세석이잖아요. 물론 동탄에서 괄목할 만한 그 성과도 내긴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캠프에서 나중에 이준석 의원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손을 잡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과 더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양쪽 다 손잡을 가능성은 전무한지. 전 양쪽 다 손잡을 가능성 전무하다 봅니다.